0.14% 네이처 스탁TV입니다. 본 채널은 종목을 추천하는 채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네이처 스탁TV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0.14%의 의미는 실제로는 사실은 0.135%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느 영역에서든지 최고의 고수는 전체의 0.135%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반올림을 해서요. 0.145%라고 0.14%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고의 고수는 0.135%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수는 2.145%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바로 95.44%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인은 95.44%예요. 그래도 그나마 95.44% 중에 수익을 얻는 분들은 한 34.1% 정도는 수익을 얻고요. 나머지는 수익을 못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채널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0.14 주식 매매하는 매매자들 중에 0.14% 안에 들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든 채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사실은 저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큰 이익과 작은 손실 속에서 내 계좌가 불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아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16% 제가 매매를 했고요. 포스코케미칼 이미 지난주에 주말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저는 오늘 13%의 매도를 하였습니다. 너무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가지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에서 12% 예선테크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매매한 종목과 보유한 종목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화요일날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지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7,530원에 사서 어저께 현대중공업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산다 그랬죠. 그래서 떠서 출발했더라고요.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9.88%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150만 주가 터졌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면 진짜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좋은 종목이라면 시간의 거래에서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겨우 10% 먹으려고 150만 주가 터졌어요. 아, 이거는 오늘 가게 틀렸구나.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서 거래가 10만 주만 터졌다 그러면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겨우 시간에서 10% 올랐는데 150만 주 터졌어요. 그럼 오늘 가봤자 많이 안 가겠구나. 그래서 바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93%의 수익을 올렸고 16%의 수익을 올렸고요. 오늘 한 3%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요. 2.02%로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매도를 했고요. 포스코케미칼 제가 매도한 다음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트가 내려오길래 매도를 했고요. 너무 막 2차 전지가 너무 가기 때문에 이거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에서 장중에 11% 그리고 예선테크라는 종목에서 13%의 오늘 수익을 얻었고요. 파트론 원래 어저께 12,100원인가 200원까지 가가지고 13, 4%의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파트론은 한 3, 4%에서 매도를 했고요. 레고캠바이오는 어저께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제가 이때 화요일날 말씀드렸나 보네요. 화요일날 바로 이 옆에다가 살짝 양봉을 붙여줬으면 좋겠나 그랬는데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5선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5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바로 떠서 출발해서 바로 매도를 해서 1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가 급등한 다음에 거의 상한가죠. 그 다음에 음봉을 두들겨 맞았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네. 5선에 붙었네. 그러면 일단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1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계속 이런 차트가 최근에 유행하는 차트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때 사진 않았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 데이터 솔루션하고 JTC인가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동시에 두 개를 못 해요. 그래서 못 샀고요. 어저께 샀다고, 수요일 날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매도를 해서 13%의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M입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급등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의 급등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날 사라는 것이 아니라 급등한 종목 중에서 급등한 종목은 이건 문자 서비스를 받는 유료 서비스 회원들을 위한 종목이거든요. 이 120과 241이 먼 종목은 이건 유료 서비스 종목이에요. 여기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회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료 서비스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 끝 무렵에 시간에 거래해서 한 20만 10만 주도 안 돼. 한 10만 주라고 치죠. 1,000원짜리 10만 주 해봤자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3천만 원으로 본인들이 상한가를 쳐놓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월요일날 출발하자마자 회원님들 파세요. 그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2%에 쫓아가서 이게 신풍제약이 아닌 이상 얼마나 먹겠다고 쫓아가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0개 중에 8개는 실패합니다. 10개 중에 8개 실패하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안 쫓아가죠. 이 거리가 먼 거는 한 번에 가기 힘들다. 그럼 한 번에 가는 것도 있죠. 10개 중에 하나요. 0.145% 가는 거 있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22%의 무리를 할 거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 회원님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빼는 척 하다가 바로 거래가 죽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장대 음봉에 거래가 확 죽었어요. 그러면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살살살살 올라가. 제가 데이터 솔루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차트, 이건 5분봉에서도 똑같아. 9시에 출발했는데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언제 사라고요? 5분봉에서 이걸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 서비스 종목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이 종목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5분봉에서 그렇게 쫓아가고 1봉에서 좋은 우량주라면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빡 그래서 제가 장중에 봤더니 이게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요. 5분봉에서. 그럼 요거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잘 만들어놨죠. 차트 오늘 한 2시 몇 분에 잘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급등을 시키죠.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회원님들 파세요. 그러고 이제 파는 거예요.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무섭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종목 보여드릴 텐데 정말 무섭습니다. 윗꼬리 달고 끝났고요. 그런데 이거 다 죽었냐? 이제 월요일날 봐야 돼요. 요즘에 요 모양에서 안 죽죠. 안 죽고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서 또 한 번 쳐주죠. 그래서 세력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죽고 거래량 죽으면서 슬슬슬슬 올라가면 한 번 더 쳐준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량주 하는 것도 우량주를 해야 되지만 초보자는 우량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조금 더 내가 실력이 늘으려면 실제로 1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실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근데 1,000만 원, 1억 원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작은 돈으로 해보시길 제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선테크입니다. 자, 예선테크요. 이게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121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갔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빠져. 120선을.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 분명히 언젠간 간다. 언젠지는 몰라. 언젠간 간다. 그래서 이거 딱 사놨더니 바로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바로 매도해서 13%. 거의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240이 여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잘 끝났거든요. 잘 끝났어요. 이동평균선 잘 끝났어요. 아, 세력이 안 나갔다. 이거 제어하는 사람이 안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3% 올랐으니까 5분봉 보고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막 가면 할 수 없어요. 저는 또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수익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매매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241을 한 번, 두 번, 3이라는 숫자입니다. 세 번까지 올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올렸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죽이지 않겠구나. 기아차,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이 120과 240이 완전히 붙어 있었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튕겨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튕겨나갑니다. 3이란 숫자입니다. 고스톱 또 쓰리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쓰리고 세 번 쌓야 피박이 저기고 뭐 삼광에 그 다음에 고돌이의 숫자도 3개죠. 홍단, 청단도 3개고 다 3입니다. 3. 그 3번 한 다음에 안 빠지면 이거는 내가 우량주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워낙 위에서 IT주를 패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주도 같이 가서 하면서 같이 하는 거. 우량주도 하고 급등주도 하고 단타주도 하는 겁니다. 호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사요. 이게 좋든 안 좋든 뭐 손절만 하면 되죠.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실적이 좋아졌다 그랬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니까 더 이상 안 빼겠구나. 그래서 코웨이도 샀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사고 있는데 국내 뭐 금융투자 연기금도 샀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렇게 3%씩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어. 그럼 3%씩 3일만 오르면 10%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산 겁니다. 우량주니까. LB세미콘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날 빼고 그 다음날 가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망치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망치 반대예요. 이 영망치를 먹는 패턴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자, 어떤 패턴과 같냐면 엔지캠 생명과 자, 오늘 세력이 나갔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영망치가 있는데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언젠가 한번 들어주겠다. 윗꼬리가 있는데 이 윗꼬리를 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요거는 한 번은 언젠가 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으로 자, LB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이 영망치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 거는 이거는 완전히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사요. 왜 사는지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렇게 사.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3, 4분기부터는 좋아지나?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안 나가고 아니면 또 예전에 저기처럼 한 번에 후려팰지 모르죠. 이렇게 확 떨어뜨릴지 모르죠. 자, 어찌됐든 조심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 도치 십자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제가 이날 13% 15% 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바로 손절을 해서 손절이 아니죠. 매도 5선을 깨길래 매도해서 6%의 이익으로 끝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을 하나 더 올릴 텐데 이걸 바로 이제 내가 15%를 견딜 수 있다면 내가 이익을 본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매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원칙을 하나 바꾸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0선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이 20선이 상향하고 있는데 20선이 상향하고 5선의 각도가 45도 이상인데 이거를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제가 여러 개에서 당했잖아요. 아이진, ST팜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서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깝다 생각했는데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외국인이 과연 이거를 왜 들어올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50만 주쯤 돼요. 오늘도 들어오더라고요. 150만 주씩 들어오는 이게 뭐가 있길래 이걸 가지고 들어오지? 했더니 오늘 실적이 뭐 매출이 1000억이 발생했대나 뭐래나 하면서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의 250억, 300억이 들어왔고요. 오늘 이 주가를 이 주가를 유지하느라고 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1000억 정도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단기 세력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기 세력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게 아까 예선테크가 아니라 갤럭시 SM하고 비슷한 차트로 이렇게 가다가 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도 제가 꼭 분봉에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여기입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10분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분 나빠졌네. 15분 나빠졌네. 20분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는 이 아침에
아침에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일단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절 라인을 물론 정해야죠. 그러면 5선과 20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급등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빼기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요?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겁니다.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 근데 나 못 버티겠다. 특히 이런 경우에요. 확 빼잖아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주식으로 돈 좀 벌어놓고 있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버텨. 여기서도 버텨. 장대 음봉 버텨. 버티다가 여기서 빼면 2분의 1을 매도. 그리고 나서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이런 나만의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기관이 계속 팔면서 빠졌는데 분명히 뭔가 있다. 5분봉 좋아졌네. 바로 매수를 했죠.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싸게 샀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7%, 장중에는 23%까지 갔거든요. 끝은 어떻게 됐는지 보죠. 매도가 더 많네요. 자,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외국인이 어떻게 잘 하겠죠.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5개의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라 확 뺄 것 같아가지고 화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매도를 했고요. 5선을 깨져서 저는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계산을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계산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올랐죠. 2번 올랐죠. 여기 3번째 오르거든요. 3번째 올랐을 때 요러한 봉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빼길래 일단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르려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요 선에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파트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분봉을 보면서요. 레고캠바이오는 5분봉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린다. 나의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바로 어저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가는 패턴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가. 그리고 원래 여기서 56,000원에 샀어야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한 57,850원 정도에 샀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한 번, 2번 희한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한 번, 2번, 3번 빠지니까 오르죠. 그래 놓고 한 번, 2번, 3번 하니까 또 빠지죠. 그러면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죠. 제가 그 다른 차트에서 5분봉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익 IPS,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 이런 데서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줬죠. 바로 매도입니다. 그 매도했습니다. 자, 매도했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리겠다 한 종목 있었는데 그저께 바로 대성미성물입니다. 자, 급등했죠. 음봉 나왔죠. 거래 죽었죠. 거의 비슷하죠. 이런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급등 나오고 거래 죽고요. 자, 다른 차트도 같이 볼게요. 시간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미성물이었는데 바로 급등하면서 겨우 뭐 2% 출발해가지고 빠지길래 매도를 했습니다. 오이솔루션 오늘 9% 올랐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와서 그 TV에 나온 분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좋아졌느냐? 요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곡선. 이 곡선이 부드러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고 이렇게 꺾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너무 급등해버리면. 요거는 살살살살 급등하는 요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고 현대차도 그런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7% 갔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요런 5일선과 20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 요 5선이 꺾어지면 정말 좋은 거예요. 어저께 음봉 맞았지만 오늘 바로 9% 이상 장중 15%까지 갔습니다. 원익 IPS는 제가 말씀드렸죠. 걔 손절 바로 내가 매수를 했다면 바로 이날이죠. 매수를 했다면 손절해야 된다. 그런데 막 들어주는데 음봉이 너무 많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이 언제 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5선을 깰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렸죠. 자, 우리 2차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현재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차트 이뻐지고 있죠. 이렇게 꺾어지는. 요게 이쁜 거예요. 요게. 에코프로비엠 LG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꺾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어찌됐든 모든 종목은 5선과 20선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급등한다. 5선과 20선이 가까워지면서 5선이 꺾어지는 순간 급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석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금요석유가 LNF처럼 같단 말이에요. LNF도 보겠습니다. LNF. 그러니까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차트로 가는구나. 자,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서 쭉 뺐다가 자, 쭉 뺐다가 20일을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돌파해놓고 딱 멈춰 있다가 여기서 단봉을 만든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그 롯데 정밀화학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요? 요거는 21을 돌파를 못하고 가버렸네요. 자, 금호석유, 그 다음에 삼천장지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아, 이거는 이 각도가 부드럽지만, 아, 이거 더 이상 빼지 않겠구나. 바로 요건 똑같죠. 바로 여기 윗꼬리를 다른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나왔는데 내려갈 듯 하더니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가는데 누가?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기어 올라가. 아,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관리하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SCM 생명과학입니다. 이게 가장 지금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이거 완전히 세력 관리주가 되겠습니다. 차트도 너무 이뻤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좋은 곳에서 했었는데 제 성격에는 안 맞더라고요. 20주, 30주 이렇게 사야 돼. 10주 이렇게. 아우, 제 성격이 안 맞아서 거래를 안 했더니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가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근데 이 저점보다는 높은 대서 나오고, 자, 이 지점 나왔죠.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최근 가까운 시간에는 20선 밑으로 빠져도 내가 매도하지 마라. 여기서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이 20선 밑으로 빠져도 매도하지 마라. 8-4 패턴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손절하지 마시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5선을 깨지기 전까지. 이제는 갔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도 바로 이것처럼 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바로 NG스테크입니다. 이것도 세력이 완전 관리하는 종목이죠. 여기서 지금 아무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없는데 주가가 무려 10만원짜리 이상인데 주가가 여기 상한가 같고요. 자,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14%, 12% 나왔고요. 여기 윗꼬리 달았는데도 살살살살 올라가요. 맞죠? 미국에서 뭐 임상 이상 시험한다고 딱 뉴스 터트리고 팔고 거래량 터졌습니다. 180만 주. 일단은 세력이 나갔다고 보는데요. 다 안 팔았다면 한번 밑에서 한번 더 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또 다른 소식이 있다 그러면 살살살살 끌어올리면 세력이 단봉으로 끌어올리면 세력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서 더 한번 팔려면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가짜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당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5분봉 볼게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띄워놓고 계속 팔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와이판 볼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5분봉을 볼게요. 요즘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요즘 세력이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본인이 순식간에 끌어올린 때문에 회원님들 파세요. 그리고 확 팔아요. 이건 1초도 안 걸려요. 거의 1초 사이에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냥 이때가 얼마냐면 18,200원이에요. 18,200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 여기서 이제 안 하겠죠. 이동평균선 모여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에 모여 있을 때 어떠라고요? 굉장한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백방산업에서도 말씀드렸고 20선에 이거 5분봉인데도 부딪히는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을 때,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을 때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바닥을 찍었는지 기관이 드디어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 이거 안 팔았으니까 이제 본전 올 거 아니에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편한가요? 이 돈 여기서 매도를 하고,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여기서 매수도 안 했겠죠. 이렇게 급락하는데, 하락하는데 매수도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급히 끌어올리고 급히 1초 만에 바로 매도하는 게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와이팜처럼 5분봉에서 갑자기 급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식하기 너무 힘든 때입니다. 굉장히 힘든 때지만 이렇게 조금 더 우량주나 이런 현대모비스나 이런 우량주를 좀 하면
손절 라인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과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